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이어서 저번 시간에 우리 만나서 했던 수업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화수소 이야기 했었고요. 탄화수소는 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뭐 이렇게 있고,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CH4, 에테인은 C2H6, 프로페인은 C6H8, 그리고 뷰테인은 C4H10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탄소 그림 그리면서 탄소에 지금 수소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림 그려보면서 이 숫자를 알아냈었죠. 그래서 탄화수소의 일반식은 탄소가 N개 있다고 하면은 CnHen 플러스 2다 라고까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탄화수소는 연소할 때 많은 열이 발생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연료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연소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랬지. 불탄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과학적으로 표현하라라고 하면은 산소기체 O2와 반응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산소기체와 반응하는 거니까 산화 반응이냐? 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해줬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연소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다. 탄화수소는 연소할 때 많은 열이 발생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연료로 사용된다. 그럼 연료 중에서도 지금 탄화수소 LNG랑 LPG 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LNG는 액화 천연가스고요. 이게 N, natural. 그다음에 LPG는 액화 석유가스였죠. 이 P가 페트로 모시기 석유란 뜻이래. 어쨌든 그래서 LNG의 주성분은 CH4 메테인이고요. 그리고 LPG의 주성분은 프로페인과 뷰테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금 LNG는 주로 도시가스고 LPG는 너희 집 가끔 가다 보면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집들은 그 가스통을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스통에 들어있는 건 LPG, 주로 들어있는 거는 프로페인과 뷰테인이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탄화수소는 완전 연소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산소가 충분하게 제공되면서 연소될 때 이런 걸 보고 완전 연소라고 하고요. 완전 연소하면은 물 H2O와 이산화탄소 CO2가 생성됩니다. 이건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CHO로만 이루어진 모든 물질들은 완전 연소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만 생성돼요.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럼 프로페인이 완전 연소될 때 화학 반응식을 세워보자. 그럼 프로페인 C6 그래. C6가 아니라 C3H8. 얘가 산소랑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CO2랑 H2O를 생성한다. 라고 할 때 개수를 맞춰줘야 되지. 지금 탄소 3개야. 그럼 CO2도 3개. 탄소 3개니까 3개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H가 8개야. 그럼 여기 H 2개 있으니까 여기 4개 해주면 되겠지. 그럼 산소수 맞춰주자. 산소수 맞춰주면은 O가 여긴 2개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개 있고요. 여기에는 4 곱하기 1, 4개 있지. 그럼 여기 산소 10개. 여기 산소 2개. 그럼 여기 5배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개수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네, 이어서 탐구 자료 살펴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료의 연소 생성물 확인 실험. 지금 그림과 같이 연료를 알코올 램프에 넣고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석회수는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산화탄소 CO2와 반응하면 뿌얘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 뿌얘진다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맞춤법 틀린 것 같으니까 지워야지. 반응하면 뿌얘져요. 뿌얘져. 그러니까 원래 석회수가 하얀색이었다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뿌얘져. 탁해지는 거야. 네. 그
그림과 같이 연료가 연소될 때 비커를 거꾸로 씌웠다가 비커 안쪽에 액체 방울이 생기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데워본다. 염화 코발트 종이는 어떤 화학적 성질이 있냐면요. 물이랑 반응하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석회수에 통과시켜 보고요. 그리고 염화 코발트 수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염화 코발트에 묻혀 봅니다. 그러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봤더니 석회수는 뿌얘졌고 염화 코발트 종이는 붉게 변했대. 그러면 지금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CO2와 H2O가 생성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것은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탄산가스륨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뿌얘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에 의해 붉게 변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긴다. 근데 연료 탄화수소만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냐? 아니에요. CHO가 들어간 모든 친구들은 다 완전 연소 시 물과 이산화탄소만 생겨. 뭐 예를 들어서 C6H12O6 포도당, 그리고 뭐 다양한 애들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수없이 생각나는 화학 물질들이 있는데요. C랑 HO, 아세트산, 이런 친구도 C랑 H5로만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완전 연소시키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만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의 종류 첫 번째 탄화수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얘들아 많이 들어봤지. 술이잖아, 술. 한번 보자. 탄화수소의 일부 원소 원자 대신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보고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탄올, 에탄올, 에틸렌 글리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메탄올을 우리가 선생님이 잠깐 써보면은 메탄올은 메테인 있지 얘들아. 메테인 CH4 이렇게 생긴 거 중에 일부 수소 원자 대신에 하이드록시기 OH로 바뀐 이런 화합물을 보고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메탄올이라고 합니다. 메탄올은 메테일에 H 하나 떼고 OH 붙인 거야. 이런 친구는 메탄올이고요. 에탄올은 지금 여기 옆에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 지금 여기 OH가 아니라 여기 H였다면 에테인이었을 거야. C2H6. 하지만 여기 H 하나를 떼고 OH를 넣어주면 에탄올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같은 친구는 에탄올이 아니라 에테인에서 지금 각각 탄소에 한 개씩 붙어있는 수소를 떼고 OH를 붙여준 친구가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한 개 이상이 OH로 바뀐 이런 경우를 알코올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좋아.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은 주로 자동차의 부동액에 쓰여요. 부동액이 뭐냐면, 자동차 겨울에 운전할 때 뭐 물 같은 경우는 얼잖아. 근데 자동차 내부에 있는 액체가 얼지 말라고 넣어주는 그런 물질이 자동차의 부동액이에요. 그래서 에틸렌 글리콜이 주 원료이다, 주 성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알코올은 지금 이렇게 탄화수소의 일부 수소 원자 대신에 하이드록시기 OH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보고 알코올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의 특징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원에서 알아줘야 되는 거, 물에 잘 녹는 부분이랑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라는 건데, 물에 잘 녹는 부분이라는 게 친수성이라는 거야. 물이랑 친해요. 친수성. 근데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얘는 물이랑 안 친해요. 그래서 소수성.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부분과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다. 에탄올이. 그래서 에탄올이 아니라 알코올이. 그래서 여기 에탄올 그림으로 봐주면은 지금 여기 이런 CH3 이런 부분들은 소수성이에요. 물에 잘 안 녹아. 같은 말로 기름에 잘 녹아요. 근데 지금 여기 OH 하이드록시기 있지? 하이드록시기는 친수성입니다. 물에 잘 녹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이 한 분자 안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알코올 하면은 탄화수소 일부에 H를 떼고 OH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있는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알코올의 성질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왜 CH3가 물에 잘 안 녹고 OH 부분이 물에 잘 녹고 이런 거는 나중에 3단원에서 물질의 극성 배우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 아세트산 볼게요.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 아세트산, 사실 탄수화물의 종류라고 했을 때 아세트산을 분류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아세트산은 물질 하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아세트산 같은 친구들을 큰 범위로 카복실산이라고 부르고요. 카복실산 안에 아세트산이라는 한 물질이 있다고 보면 좋은데, 우리가 카복실산이라는 단어를 화학원에서 그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탄수화물의 종류라고 했을 때 아세트산 이렇게 들고 와봤어요.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야. 식초 하면 뭐야? 좀 쉬지. 그래서 산성이야. 그래서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 약한 산성을 띠는데요. 산성을 띠게 하는 그런 작용기, 지금 아까 OH 하이드록시기 OH 이런 걸 보고 이 OH 때문에 특수한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OH를 작용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 아세트산이 산성을 띠게 하는 작용기는 여기 카복실기라고 해요. COOH, C 이중결합한 O 그리고 OH, 얘를 보고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복실기가 포함된 친구들은 물에 녹아서 약한 산성을 띠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아세트산이고요.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세트산 보면은 C, O랑 이중결합, OH 지금 이렇게 있지?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약한 산성을 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조금 think big을 해보면 지금 여기 OH는 하이드록식이라고 할까? 지금 COOH여도 C랑 결합한 OH가 있는데 이 OH는 하이드록식이라고 할까? 라고 하면 절대 얘를 보고 하이드록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OH랑 여기에 있는 OH는 지금 이 작용기의 성질이 완전 달라.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보고 하이드록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 얘를 보고 알코올이라고 하지 절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점점 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 화학원에서는 되게 간단한 탄수화물만 볼 거니까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그 외탄수화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아스피린도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아스피린이 뭐냐면 우리 머리 아플 때 아스피린 주로 먹는다 그러잖아. 사실 요즘에는 아스피린보다 타이레놀 계열을 더 많이 먹긴 하는데 아스피린이 더 원조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해열제, 진통제 이럴 때 쓰이는 의약품이야. 아스피린은 어떻게 만드냐면 살리실산이라는 친구랑 아세트산이라는 친구 두 개를 화학 반응시켜서 합성하는 거예요. 살리실산은 어디서 얻냐면 버드나무에서 얻어. 버드나무에서 이 살리실산을 추출할 수 있고요.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화학 반응시켜주면은 아스피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거냐면 아스피린이 바로 인류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이야. 인류가 가장 최초로 합성해서 사용한 의약품이 바로 아스피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으로 합성을 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인류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스피린이랑 좀 헷갈리게 좀 낚시질 하는 게 바로 페니실린인데 페니실린은 인류 최초의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야. 근데 아스피린은 항생제라기보다 그냥 의약품, 합성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니실린이 발명된 그런 과정은 작년에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었지. 어떤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우연히 그 뭐였지? 무슨 나무였더라? 아, 푸른 곰팡이에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알아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페니실린이었죠. 그래서 페니실린은 인류 최초의 항생제고 아스피린은 인류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친구 두 개만 선생님이 더 갖고 와봤는데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톤이에요. 폼알데하이드는 지금 이렇게 생겼어. CH2O 라고 쓸 수 있고요. 아세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C3H6O 이렇게 화학식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지금 하면 안 들어. C3H6O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근데 뭐 포말데히드가 H2O다, 뭐 아세톤이 C3H6O다, 뭐 이렇게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면은 세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라고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말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드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이 세집 증후군이 뉴하우스 증후군이야. 버드하우스가 아니라 뉴하우스 증후군. 우리 새로 만든 집에 들어가면 무슨 화학적인 그런 냄새 나고 좀 그렇지. 그래서 새 집에서 그 뉴하우스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좀 초반에 머리 아프고 지금 그런 증후군이 생길 수 있대. 그게 폼알데하이드라는 화학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톤 같은 경우는 매니큐어 제거제다라고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탄소화합물들 여러 개 쭉 봤는데 사실 중요한 탄소화합물은 3개예요. 이 수능 출제할 때도 중요한 탄소화합물 3개를 지정해놨어. 첫 번째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CH4, 탄화수소로서 연료로서 쓰인다. LNG,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뭐 요렇게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뭐 알코올, 에테인에 H 하나 빼고 하이드록시기 OH가 붙어있는 물질이다. 뭐 그리고 에탄올은 소수성 부분과 친수성 부분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잘 녹는다. 요 정도. 그리고 약간 상식적으로 지금 요즘 코시국에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에탄올은 손세정제에 쓰인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친구가 바로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은 뭐 식초의 주성분이다. 그리고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낸다. 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곁다리로 아스피린, 포말데하이드, 아세톤 이렇게 간단하게 얘네들이 각각 뭐 하는 친구들인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의 완전 연소 과학 돋보기 이거 볼 건데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탄소화합물 중에 CHO, 즉 에탄올, 아세트산 이런 친구들, CHO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은 완전 연소하면 물과 이산화탄소만 나온다 그랬지. 근데 물과 이산화탄소가 몇 개씩 나오는지 우리가 보겠다는 거야. 지금 CH4, C2H5OH, C6 CH3, COH 지금 이렇게 화학식이 나와 있을 때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수를 지금 표로 나타내 보면 CH 보니까 1개, 4개. 지금 에탄올 지금 C 2개 있고요. H 6개. 아세트산 C 2개 있고요. H 4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 분자 1개가 완전 연소됐을 때 생성되는 CO2와 H2는 몇 개냐라는 거예요. 지금 C가 1개 있어. 그럼 CO2는 1개 생성될 거고요. H가 4개 있어. 그럼 H2O는 여긴 H2에 H가 2개씩 소모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배 해줘가지고 2개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곱하기 1, 이렇게는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곱하기 1, 여기는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결론은 탄소수와 수소수에 비례한다라는 건데, 탄소수 분자당 구성하는 탄소수만큼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요. 분자당 구성하는 H의 수의 2분의 1배만큼 물이 생성된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화물이 완전 연소되는 것까지 알아봤고, 다음에 원유의 분별 증류 알아볼게요. 지금 왜 갑자기 원유의 분별 증류, 이건 갑자기 뭐 생뚱맞은 소리냐 싶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탄소화물들은 대부분 원유로부터 추출이 돼요. 원유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여러 가지 탄소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 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 기름 있지. 우리 땅 파가지고 어디 기름이 매장돼 있대. 그럼 이 기름 순수하게 우리가 그냥 끌어올리기만 하면 그 있는 기름을 보고 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 안에는 되게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그 물질들을 분리해가지고 각각 용도에 맞게 활용한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혼합되어 있는 물질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전에 물질, 순물질, 혼합물, 그리고 또 순물질은 또 뭐로 나뉘어요? 원소와 고단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눴지. 그럼 여기서 원유는 화합물이다 라고 하면 될까? 아니지.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원유는 혼합물입니다. 그럼 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각각 분리시켜서 각각의 순물질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떤 방법으로 원유를 가지고 분리할 수 있냐? 라고 하면 분별 증류라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분별 증류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지. 분별 증류가 뭐냐면 혼합물들을 각각 끓는 점이 서로 다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을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끓는 점이 각각 다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원유를 각각 물질로 분리하겠다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지금 원유 안에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어. 근데 그 물질들이 각각 끓는 점이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좀 가열을 하기 시작해. 그럼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그 온도에 빨리 도달하자마자 끓겠지. 그러면 기체로 돼서 날아가겠지.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한 건데, 지금 원유를 가지고 이렇게 가열을 해. 그러면은 가열했을 때 끓는 점이 낮은 애들 먼저 가열돼서 지금 분리가 되겠지.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친구들은 먼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기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쭉쭉쭉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친구는 이 친구들이 다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여기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끓는 점이 그 다음으로 낮은 친구들이 끓어가지고 일로 갈 거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끓는 점이 다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끓는 친구가 있고 나중에 끓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분별 증류를 탑을 만들어서, 이 분별 증류 탑을 만들어서 위쪽에서 나오는 물질, 아래쪽에서 나오는 물질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서 분리되는 친구가 석유가스. 일단 가스기만 해도 얘는 그냥 가스잖아. 기체라는 소리지. 그럼 애초에 그냥 기체 상태로 있으니까 끓는 점이 제일 낮다는 소리. 그냥 우리가 이렇게도 알아둘 수 있을 것 같고, 뭐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찌꺼기 뭐 이런 순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분별 증류 탑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더 빨리 끓는 거지. 빨리 끓여서 분리되어 나는 거니까 이 분별 증류 탑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가스는 가정용 연료로 주로 쓰이고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경유 같은 경우에도 디젤 차량 연료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그 경유랑 그 휘발유 사이에 있는 등유 같은 친구는 항공기 연료로 쓰인대요. 중유 같은 경우는 선박 연료로 쓰인다고 해.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외울 거 아닙니다. 그냥 뭐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유는 디젤 엔진 차량 연료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석유가스는 가정용 연료, 뭐 도시가스나 도시가스 LNG나 LPG 이런 가스류, 이런 게 석유가스고요.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알아서 외워줘야 되는 건 바로 여기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뭔데? 라고 한다면은 지금 플라스틱, 전선피복, 비닐, 의약품, 스티로폼,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등, 그러니까 플라스틱 계열, 플라스틱 계열의 주 성분이 바로 나프타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프타는 우리가 따로 조금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분별 종류가 뭐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원유를 분별 종류하면은 위에서부터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석유가스,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찌꺼기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나프타다. 나프타는 플라스틱 계열, 이런 친구들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프타는 미리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질이 있다면, 지금 탄수화물에서 끓는 점이 낮다라는 소리는 지금 한 분자당 탄소수가 적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 분자에 탄소가 많다는 소리는 덩치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덩치가 큰 친구들은 끓는 점이 높은 성질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끓는 점이 낮다는 소리는 탄소화물에서는 분자당 탄소수가 적다라는 소리고요. 끓는 점이 반대로 높다라는 이야기는 분자당 탄소수가 크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등치가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등치가 약한 작은 애들은 끓는 점이 낮아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중류탑 위쪽에서 액화되는 물질일수록 끓는 점이 아까 낮다라고 했었는데, 분자 한 개당 탄소수가 클수록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위로 갈수록 분자당 탄소수가 작은 거야. 그래서 석유가스, 휘발유 이런 애들은 분자당 탄소수가 작지만 중유, 찌꺼기 이런 애들은 분자당 탄소수가 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은 이런 아스팔트, 보통 아스팔트라고 해요. 그래서 도로 포장재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하고, 지금 여기 CF라고 적어놨지?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나프타는 조금 우리가 더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탄소화합물까지 우리가 개념 다 봐봤고요. 이 뒤에 문제들까지 오늘 같이 풀어볼게요.